태국 수도 방콕 도심에서 50m 깊이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형 싱크홀이 무려 3개나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듣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900여 건,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하루 평균 2.6건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예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싱크홀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인재가 있죠. 자연적인 원인은 석회암 때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석회암층이 있을 때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석회암을 조금씩 용해시키고 마치 설탕 덩어리에 물을 부은 것처럼 석회암을 녹여서 빈 공간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동굴도 석회암이 흘러내려가지고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위에 있는 집안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호수도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긴 싱크홀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하철이나 상하수도 공사, 대규모 건축 공사를 하면서 집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하 수위가 급격히 변하면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지하를 파게 되면은 인접 집안에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접 대지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안이 침하할 우려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회암지대가 국토의 약 10% 정도 내외로 분포를 하는데요. 특히 강원도나 충청도, 충북 북부, 그 다음에 경북 일부 지역에 석회암지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의 싱크홀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서울만 해도 23개의 노선이 있고 600개가 넘는 여기 지하를 촘촘히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하수도관이나 전력선이나 통신선까지 합치면 지하는 정말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도 KT와 가스사업소, 한국전력, 상하수도 사업소 이 4군데 가서 지하 매설물 조사를 하거든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지하를 관통하는 전기선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인터넷선이라든지 가스관이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건물을 짓는데요. 이런 지하 구조물들은 지하수 흐름을 바꾸고 특히 오래된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집안을 굉장히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도심에서 뉴스에 나오는 싱크홀 사고 중에 상당수는 사실 자연적인 석회암 싱크홀이 아니라 노후 상하수도 누수나 지하 공사로 인해서 인공적인 집안 침하 또는 도로 함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도로 함몰의 70% 이상이 하수관 노후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싱크홀 위험을 완벽하진 않지만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땅이 조금씩 꺼지는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평소에 잘 빠지던 물이 고여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나 아니면 보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기존 균열이 점점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건물 벽이나 바닥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지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이런 증상들을 발견하시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셔서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구청, 시청, 120 다산 콜센터에 꼭 신고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책임 소재가 가장 중요하겠죠. 공공도로나 시설물의 관리하자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있고, 지하공사나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중에 일부는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아시는 분 중에서 지하를 파고 있는데 옆집 건물이 기우는 거죠. 기운 건물만 세우는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2억을 주고 옆집 건물을 세우는 작업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견적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도 한 군데가 있는데 그 건물도 기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비랑 별도로 건물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또 부수적으로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을 하실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냐면 첫 번째로는 석회암지대입니다. 강원도의 영월이나 정선, 평창, 충북 북부의 단양, 제천, 경북 일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연못이나 습지, 하천을 메워서 만든 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지반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하철역이나 대형 지하 상가 주변처럼 지하 시설이 복잡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반드시 지반 조사와 지질 조사를 하잖아요. 지질 조사를 통해서 이 대지에 있는 토양들이 몇 미터가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진해력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땅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토목공사를 할 때는 지하 수위계를 설치해서 인접 지반에 지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간대별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지하 수위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을 경우에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 기준들이 다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은 약간씩 변동이 되긴 하는데 갑자기 확 꺼지는 경우가 저도 한 번 있었어요. 다행히 옆에 건물에 토목공사 마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나 지하 수위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 옆 건물이 침하거나 아니면 옆 건물이 우리 쪽 건물로 무너질 수도 있고 기울 수도 있고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그라우팅이나 파일 기초 같은 지반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연약 지반의 경우에 경암까지 지지를 할 수 있는 파일을 시공을 해서 경암이 직접적으로 우리 건축물을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지역에서는 지반 전문가나 지질 엔지니어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싱크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에 태국을 비롯해서 싱크홀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건축과 안전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